선생님 안녕하세요. 퀴즈쌤 위주혜입니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죠.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저희 6, 7, 8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반이 개강을 하게 됐고, 지난주에 경아쌤이랑 같이 발달 공부해 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핵심을 짚고, 또 그것에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점점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작정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서 문제를 풀어서 해당하는 그 배점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6월부터는 문제풀이를 좀 계속 해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이 부분은 잘 알고 있구나, 개념 중에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시는 단계가 6, 7, 8월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걸 문제에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념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이제 공부 계획이 좀 내 생각보다 많이 밀려서 나 아직 개념 공부를 많이 못했어. 지금 6월인데 내가 우선 개념 강의부터 쫙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난 문제풀이를 시작할래.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그렇게 딱딱 나누어서 개념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는 문제풀이를 할 거다라고 좀 계획을 미뤄두시고 독립을 시켜 놓으시기에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념에 대해서 좀 아직 내가 잘 모르고 나 강의가 많이 밀렸어, 강의를 많이 못 들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개념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문제풀이를 푸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아마 지난주에 경아쌤이 또 설명을 해 주셨을 거겠지만 6, 7, 8월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저희가 교재를 요번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1, 2, 3, 4, 5월에 배웠던 개론 강론의 핵심되는 부분들만 짧게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린 핵심 정리는 정말 핵심에 대한 거, 되게 시험에 나온 위주의 중요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요것도 공부를 하시되 요거가 다 되셨으면 이제 뭘 또 해야 되냐면 완벽하게 됐으면 이제 개강문서에 있는 다른 핵심 이외의 부분들도 또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선생님들이 좀 마음이 편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 여기 있는 거라도 좀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선생님들께서 득점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데는 좀 더 수월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벨 1, 2, 3, 5로 되어 있거든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요도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교재를 구성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낯선 텍스트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제공했었던 개강론 교재는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이 개념이 있고, 이 위치에 이게 있고, 여긴 이거, 여긴 이거라고 아마 선생님들께서 친숙감이 생기셨겠죠? 자, 인간의 너무 속상한 특성 중에 하나는 친숙해지는 것에는 금방 적응을 해버려서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낯선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좀 특징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교재를 보시고 그냥 눈으로만 훑고 넘어가는 부분이 되게 선생님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전과는 조금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들고 예전에는 알았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조금 새롭게 다가오거나 예전에는 그냥 스쳐갔던 단어가 다시 한번 눈에 뻥 하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도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교재를 저희랑 강의를 들으시고 읽어 내려가시면서 개념을 공고히 하시거나 아니면 나 아직 개강론 개념 강의 못 들었어, 이론 강의 못 들어서 하시는 쌤들은 차라리 핵심 정리 강의부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좀 부차적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그때 개강론 강의를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 1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레벨 2는 이제 지금 텍스트북에 있어요. 그래서 레벨 2 같은 경우는 여기 다시 한번 저랑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핵심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토대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읽고 해당하는 개념을 좀 써보시는, 요거는 개념 쓰기와 관련된 것이고 저희가 아직 출간은 안 되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레벨 3와 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 개요도에 저희가 구멍을 뿅뿅 뚫어놓을 거예요. 구멍을 뿅뿅 뚫어놓으면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그 구멍이 뿅뿅 뚫려 있는 데다가 이제 용어들을 써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레벨 4에는 이제 여기를 저희가 싹 다 지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요것만 보신 다음에 이제 개념 쓰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벨 1에서는 핵심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다루시고, 레벨 2에서는 해당하는 용어를 줄구를 보고 써보는 용어를 써보는 훈련을 하시고, 레벨 3에서는 요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하시고, 레벨 4에서는 전체 개념 쓰기를 선생님들이 키워드 잡으신 거를 가지고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요것만 하셔도 굉장히 좀 개념에 대한 정리가 많이 되시고 훈련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레벨 5는 저희가 프린트로 제공해 드리는 각 과목마다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문제에 내가 공부한 개념들을 적용해 보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5단계 시스템으로 이번에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반을 구성을 했으니까 저희를 좀 같이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좀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목마다의 개념들을 쉽게 좀 이해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데 좀 더 자신감을 붙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6, 7, 8월 문제풀이 반도 시작이니까요. 날씨는 좀 더워졌지만 우리가 파이팅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여태까지의 공부 내가 좀 잘 못했던 거 후회됐던 거 다 이제 싹 다 잊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준비를 하면 되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교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교사론을 볼 거예요. 자, 교사론을 보시면 돼서 저희는 지금 120쪽을 펼쳐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핵심적인 내용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핵심 정리 강의가 너무 늘어지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뭐가 중요한지도 좀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시고, 그리고 또 조금 루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저희 항상 이제 교사론 할 때는 교직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교직관을 가진 교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교직관에는 크게는 4가지가 있고, 여기서 사실 이제 현재 유아 교사들이 원하는 약간 우리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있는 교직관은 뭐냐면 전문직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직관은 가장 오래된 교직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처럼 교사는 성직자처럼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교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감화를 받고 교사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직관이었어요. 그래서 성직자. 이런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 수준을 요구한다라는 게 여기서는 또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노동직관에서는 다른 직업처럼 교사가 뭔가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그냥 교사도 어떤 교육이라는 활동을, 용역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게 교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의 가르침도 노동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전문직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자, 전문직관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죠, 우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선생님들께 의사 변호사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용어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도 굉장히 풍부해야 되고, 또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하지만 여기서 키워드는 또 자율성이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직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직관은 이제 사회에서, 국가에서 교사들을 너희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인재들을 너희들이 양성해야 된다,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의 임무를 띠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직관에 해당하는 교직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우리는 이 중에서 특히 전문직관에 조금 집중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께 교사로는 총 30개의 대문항을 내드렸는데요. 좀 난이도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교사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게 막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거나 문제를 꽈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어떤 난이도였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푸시고 혹시 저희 카톡방이나 아니면 다음 카페에 뭐 난이도 조금 더 어렵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좀 더 쉽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저희가 문제 만드는데 참고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레벨 5 문제를 모두 푼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좀 저희가 교직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직관에 대한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교직관 자체는 사실 아직 문제에 나왔었던 적은 없지만 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지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전문직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다 라는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각 교사의 교직관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자, 김교사부터 볼까요? 보기 전에 우리 교직관 뭐 있어요? 노동직관, 성직관, 전문직관, 공직관 이렇게 있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김교사, 교직이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이 교사는 교사도 다른 직업이랑 똑같다.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다. 이 선생님은 지금 어떤 교직관이죠? 맞아요. 노동직관이죠. 박교사, 교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인격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자, 교사가 도덕적, 윤리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인격을 감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그쵸. 교직관은 성직관이 되겠습니다. 자, 정교사. 교사는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자율적 의사결정자예요. 가르치는 일은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윤리도 지켜야 됩니다. 전문성이라는 말이 딱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럼 이건 뭐에 해당돼요? 전문직관에 해당이 되고 김교사, 교사는 국가에서 미래사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법적인 지위와 자격을 준 거예요. 교사는 공무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공직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직관 각각 써주시면 되는 문제가 1번 문제였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2번 보겠습니다. 소문항 2번 보겠습니다. 자, 정교사가 가진 교직관에 대해서 쓰는 건데 정교사님은 위에서 어떤 교직관이었죠? 전문직관이었어요. 그럼 전문직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죠. 자, 교사는 전문적 지식과 지도기술을 가져야 된다. 맞나요? 맞죠? 교직은 연구를 계속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율봉사의 공공직업이다. 너무 맞죠? 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노력을 위해서 뭐 하냐면 교직 단체를 만들어서 교사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교사는 성직자다운 자질과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수행해야 된다? 이거는 전문직관보다는 어디에 해당되죠? 맞아요. 성직자관에 해당되는 키워드죠. 사명감, 성직자,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거를 전문직관에 맞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성직자보다는 전문가의 자세로
사명감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을 수행해야 된다로 바꿔주셔야 되죠. 전문직에 대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 전문성, 자율성이 꼭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쌤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괄호에 적절한 말을 쓰는 건데, 교직의 본질, 교직의 특성, 교사의 지휘 기능이 있는데, 자, 교직의 특성이 정신적인 봉사활동, 도덕적인 기술을 제시하는 건 요거는 마치 성직자에 해당하는, 성직자관에 해당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제가 요거 위치를 좀 바꿀게요. 네, 요거는 성직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사의 인격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가치 실현, 학습자의 능력과 소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전문직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직관에 해당되는 얘는 전문성. 이 제가 아까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교육의 기회균 등 정치적, 행정적 중립은 공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공공성에 해당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얘는 노동직관이죠. 그리고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교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은 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근로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사의 지휘 기능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성직이랑 전문직 자체는 교육, 즉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교사의 지위 자체를 본질적인 지위로 보지만 공직관이나 노동직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나라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노동을 하면 대가를 주기 때문에 교직을 수행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사의 지위를 수단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요거는 저희 이제 같이 이론 교재에서 배웠었던 부분을 한번 문제로 내왔습니다. 네, 교직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각각의 개념들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